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에 경신했던 뉴욕 증시. 그런데 내 계좌는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쏠림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만들어낸 사상 최고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또 포모를 느끼고 계시는 상황일 텐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계속 지금 강세를 달리고 있는 반도체와 AI의 랠리가 지속될지 아니면 또 다른 쪽을 좀 봐야 될지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엔비디아를 위시한 그 반도체의 강세가 정말 돋보였습니다. 근데 반도체, 속슬 뭐 이런 거 매매하시는 분들은 나는 아직 사채가 아닌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다 같이 이렇게 맞춰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반도체주의 주도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엔비디아입니다. 현재 주가가 157달러까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AI와 관련된 그 수요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바닥으로 해서 현재 계속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주에 대한 그 재평가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순이익과 상당히 그 연관성을 강한데요. 이 때문에 12개월 선행 예상 EPS를 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반도체 관련주들이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가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로 인해서 반도체주와 그리고 S&P 500의 예상 PR을 보더라도 그 S&P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평가가 해소된 반도체 관련주로 또다시 매수 자금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보면 올해 들어와서 건설주가 6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주가 상대적으로 싸게 보인다는 점에서 미국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강하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상승 탄력이 점점 강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력한 흐름을 확실히 자랑하고 있죠. 다른 쪽이 또 올라가니까 늦게 출발했던 반도체가 그 리듬을 좀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예상 EPS도 계속 상승하는 구간에서 굳이 이 랠리가 꺾인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 반도체 랠리를 뒷받침하는 건 뭐 옛날 같았으면 뭐 디램 사이클 이런 거 얘기했을 텐데 지금은 확실히 AI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반도체를 둘러싼 미래 환경은 상당히 그 낙관적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 생성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8년 앞으로 3년 남았는데 현재보다도 4배 정도 확대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그 2032년까지는 8배 이상 급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그 IT 기업뿐만 아니라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에도 AI 개발에 지금 뛰어들고 있고요. 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AI와 관련해서는 AI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고령화로 인한 그 인력 부족 문제라든지 디지털 정보 문제도 해결시켜주고 있고요. 이 때문에 AI와 관련된 반도체 수요들은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의 황금 물결을 타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AI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툴이라든지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AI 앱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뭐 머닝러닝이라든지 딥러닝 그리고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엔비디아 AI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이 경쟁자들이 나와서 아주 강력한 그 칩을 구동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은 엔비디아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개발 기업들은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현재 AI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적자를 지금 면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GPU 한 개당 가격이 5천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들을 건립을 하고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GPU가 한 개가 들어가는 게 60만 개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수조 원씩 투자 내지 또 수십조 원씩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AI 개발 기업들은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지만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파는 순간 바로 돈을 버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누가 칩을 작게 만들고 LI율이라든지 불량률을 좀 낮추는 기업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특출나기 때문에 엔비디아 일강 구조가 고착하더라도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그 수혜가 또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이렇게 일강 체제를 이어간다면 뭐 자연스럽게 SK하이닉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HBM 칩에 대한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줄줄이 뭐 이제는 말씀드리지 않아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 바로 떠오르실 텐데 그런 흐름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결국 반도체와 AI를 꽃 피우는 건 어떻게 보면은 M7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결해서 빅테크 M7이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4월 8일 날 바닥을 찍고 현재 그 70% 가까이 그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은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60%지만 70% 수익을 올리는 것은 브로드컴이라든지 AMD 그리고 델, 오라클과 같은 AI 칩을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그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 21.7배까지 지난 주말에 올라왔는데요. 이는 그 S&P가 주가가 피크 쳤던 2024년 말 당시나 2025년 2월 달하고 비교해 보면 22배 수준이니까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직전 고점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 매그니피션트 그 M7이라고 하는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피크 때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M7 같은 경우에는 그 피크 때 30배 정도에 달했지만 현재는 25배 정도 주가가 올랐어도 여전히 싸다는 거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피크 때는 36배였지만 현재는 26배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7월 달 말에 발표되는 2분기 기술주의 실적들을 보면 AI 관련주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나스닥이라든지 S&P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반등을 더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S&P 500에서 M7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과거에 한 35%까지 35%, 33%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3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S&P 500의 연간 투자 수익의 M7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인 점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추가 상승 매력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M7 그리고 하이테크 기업들이 주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넓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뭔가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미국의 재정을 뭐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걷어내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AI를 정말 강하게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금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수많은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 것이냐. 뭐 물론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돈 많이 벌고 있는 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 그 수혜를 크게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논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만 볼 수는 또 없잖아요. 이외에 뭐 전력 설비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쪽을 좀 보시나요? 네, 미국 증시에서 그 올해 들어와서 가장 큰 폭의 그 상승을 보였던 종목은 AI 관련주들이 아니고요. AI 관련된 그 에너지 관련주들입니다. 이 중에서 비스트라라든지 에너지 같은 경우는 80% 이상 급등하면서 모든 기술주 중에서도 군기 일학의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전력 수요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 따르면은 미국의 발전 용량은 현재보다 2050년 정도 되면은 한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AI 같은 경우에 그 모델들이 그 고도 사용을 갖게 되면서 개발이나 운영에 엄청난 전력을 수요한다고 합니다. 그 AI 칩 하나가 쓰는 전기양 같은 경우에는 전기 히타급 전력을 소비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하나가 60만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발전소 한 개를 잡아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뭐 대규모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요. 미국으로의 그 제조업 회귀 현상들이 늘어나면서 생산 활동이 늘어나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인텔리전트 빌딩들이 들어가면서 전력 수요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늘어나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긴급 사태까지 선언하면서 화석 연료라든지 원전 발전에 좀 더 집중할 예정인데 다행히 재원은 바이든 대통령 때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서 그린뱅크를 통해서 한 4천억 정도 자금을 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이 자금을 고스란히 전력혁명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그대로 쓸 예정으로 있는데요. 발전소 건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발전소가 건설이 되면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 생산을 각 생산 공장까지 보내줘야 되는 이 송전 용량이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발전소를 짓는 거는 뚝딱해서 원전을 지면 되겠지만 송전과 관련된 미국의 공급 능력은 연간 2%밖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송전망에 설치되어 있는 8천만 대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1980년대 설치가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전력 송배송과 관련된 시설들이 엄청난 그 수혜를 입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송전 노스와 관련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이를 장거리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고압 직류 송전 설비라든지 또 AI를 비롯해서 하이테크에 활용될 수 있게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한 차세대 송전망 구축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인데 이게 정부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업이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퀀터 서비스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컴퓨터 생산 기업이라든지 또 고속 스위칭 디바이스 회사라든지 전력 반도체 회사 그리고 케이블이나 변압기와 관련된 회사들도 각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찾는 움직임도 국내에서도 활발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오픈 AI가 만들어냈고요. 그걸 구동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들을 우리가 계속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 그리고 말씀하셨던 비스트라 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의 어떤 전력 설비 그리고 노후화된 전력 장비도 계속 우리가 교체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만큼 AI가 세상을 확실히 바꾸고 있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그걸 꼭 피우는 건 언젠가는 M7이지 않을까. 이런 밸류체인으로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덕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수혜본 기업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 혹시 뭐 요즘 관세 얘기도 있는데 이거에서는 뭐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관세가 인상이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워낙 그 관련 설비와 관련된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력이 상당히 가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그 생산 설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차세대와 관련된 이런 그 송배송 시스템에서 먼저 사용됐던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좀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시간이 되면은 차차 관련 기업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미국 중심으로 저희가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기업에서도 매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 그래도 미국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뭐 계속 여지가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뭐 이머징 시장을 뭐 노스 사우스, 글로벌 노스, 글로벌 사우스 이렇게 분해를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또 글로벌 사우스 중에 또 빛나고 있는 나라가 또 하나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글로벌 사우스 같은 경우를 대표하는 기업은 단연 그 인도 증시인데요. 인도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강세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지정학 리스크도 좀 떨어졌고요. 또 파이낸스 규제가 완화되면서 건설이라든지 은행주들이 지금 주도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의 그 6월 PMI 지표 같은 경우는 61로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도 최종 체결이 될 것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수출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인도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는 그 국가가 바로 베트남인데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아주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7월 9일쯤에는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 전자를 비롯해서 베트남의 그 새로운 공급망을 이전한 애플의 그 아이패드라든지 애플 워치 공장들이 이제 속속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내수도 좋다고 합니다. 2MTM 신도시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호치민시 옆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국제금융센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5년간 10조 원 정도가 투자될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에 트럼프 타워 같은 경우에도 2026년도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호재들이 많다 보니까 베트남 주식 같은 경우는 이번 가을쯤에는 FTSE 그 주가 지수의 프론티어 시장에서 세컨더리 이머징 시장으로 격상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규 자금이 최소 50억 달러에서 많게는 250억 달러 정도 추가적인 그 자금 유입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베트남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에는 대미 협상과 관련된 재료도 많고요. 또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제 담당 그 부수상이 전년 대비해서는 7.6% 정도 고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올해 8% 성장을 하는데 현재 주가보다도 한 단계 더 레벨업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그렇게들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도와 베트남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대한민국도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은 거겠죠? 네, 아무래도 국제 투자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사우스뿐만 아니라 신흥 증시를 대표하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미국과 무역 협상도 이제 잠정 또 연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 특히 중국에 비해서는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매력이 또 크다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좋은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결국에 미국이 가고자 하는 그 AI라는 길에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있고요, 전력 설비도 있고요, 나아가서 조선, 방산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왜 대한민국 증시가 3천을 넘고 빛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조용찬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